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행이 답입니까? 답이다. 여행이 미래죠. 여행이 미래고 답입니다. 네. 자, 의미심장한 시작하네요. 예, 관광법률 전면 개편. 예. 예. 이번에 국무총리 주관으로 네. 국무회에서 아마 그렇게 지난 18일 날 네. 어떤 의결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이제 기본적으로 그 우리나라 관광에 대한 어떤 법률이 두 네. 개가 있어요. 네. 하나는 관광기본법하고 하나는 관광진흥법이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좀 세분화시켜서 네. 뭐 숙박업 따로 하는 관광법 따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여타는 내용 따로 해서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걸 했는데 여하간 제가 이제 업계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바라는 내용 중에 하나는 그동안 사실 굉장히 말이 많았거든요. 법을 고쳐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말이 많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현장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고 진행하는 게 좋지 않나. 그냥 법이 어차피 입법하는 거는 국회에서 하든 아니면 행정입법이든 어차피 시행이 되겠지만 대부분이 그러니까 어떤 입법 논리로만 따지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서 좀 좋은 법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네, 짚어볼까요? 예. 자, 중국 전담 여행사 그 갱신주기 단축이라는 허들. 네. 방향을 글쎄 보셔본 것 이제 같아요. 중국 사드 문제로 인해서 이제 그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진 않지만 어쨌든 언젠가 또 들어오겠죠. 그렇죠? 네. 언젠가 또 많이 들어올 텐데 그 많이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아마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전담 여행사 사실 그 얘기가 웃기지 않습니까? 중국 전담 여행사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무슨 뭐 우리가 형사 조직도 아니고 뭐 정부 조직도 아니고 여행이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자유롭게 다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무슨 전담 여행사 누구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여행사는 네? 자유 경쟁에 놔두고 여행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일반인들 모시면 중국 인바운드 네? 중국으로 나가는 거 말고요 인바운드는 그 전담 여행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 정해진 회사만 중국 인바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얘기겠죠 뭐. 하여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는 방향을 잡았네요. 네, 매년 이거 발표를 합니다. 중국 인바운드를 할 수 있는 여행사는 요런 여행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든 상시 지출제도 만들어내겠다 이런 뜻이고요. 글쎄, 저는 인바운드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웃바운드 하는 사람으로서 뭐 크게 왈가왈부를 할 수는 없지만 네. 이렇게 방송 중이라서 이게 전반적으로 진짜 아까 지금 서기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여행업은 자유롭게 누구든지 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네. 이게 뭔가 좀 말이 안 되고 웃긴 얘기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사실. 동남아시아도 이런 얘기 없어요. 네? 필리핀이나 뭐 방콕이나 뭐 베트남 어딜 가도 중국 사람을 하는 회사를 따로 해야 된다는 게 이게 뭐냐면요. 행정지도나 그런 그 파워가 없고 그런데 정보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정책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니네들은 이렇게 규제를 해야 되니까 중국 인바운드 하는 거는 몇 개 회사를 정해서 해야 된다. 그게 뭔 얘기냐면요. 중국 불법 체류자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일부러 그 중국에서 한국 들어올 때는 이제 보증금 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돈을 얼마 이제 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도망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밀국을 해서 입국을 해서 이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런 제도가 생겼어요. 뭐 이거 얘기하자면 좀 골치 아프니까. 네. 어떻든 간에 이제 관행을 이제 문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려면 이런 진통 과정을 우리가 근데 진통이 있으면 나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거 안 나요. 나지질 않아요. 지금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런 행정하면은요 나질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거 해결하지 않고 맨날 뭐 딴소리나 해대고 있으니까. 어떻든 이제 고육책이든 고육지책이든 정부에서 이렇게 뭔가 문제점을 짚고 그 제도화하겠다 이런 뜻인가? 근데 총리실에서 나 이런 거 했다는 건 이상하네요. 왜 이걸 했을까요? 어떤 무슨 문제 때문에 아니면 뭐 인적 파워가 됐든 누가 이런 건의를 했든 뭐 했든 왜 이런 총무실에서 협회나 이런 데서 제의를 했겠죠. 협회에서 제의를 했다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볼까요?
영업정지 여행사 인터넷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행 계획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하면서 여행사가 인아웃 바운드 뭐 다 할 수 있는 여행사가 한 2만 개까지 지금 늘어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실업체도 생기고 또 자격이 없는 업체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영업정지,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적발할 수 있는 여행 그 당국에서 적발해서 어떤 그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날짜가 10일, 영업정지 10일 이상 넘으면은 인터넷에 공개를 해서 알리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요 사실 효과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행객들이 이런 것까지 조사하면서 그럴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사고가 나면 문제를 하지만 사실은 여행사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여행사 외에 수많은 여행사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여행사들이 더 많아요. 근데 이거 알아보려면 쉬워요. 한국관광협회에 가가지고요 그 회사 이름만 쳐도 그 회사가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허가를 가진 업체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근데 관광객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그렇죠. 뭐 10년 지나도 이건 없는 얘기고 그 대신에 이제 뭐 인터넷에 공개하겠다. 하나의 그냥 탁상 행정이에요 이거.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것 때문에 사실 의제를 꺼낸 겁니다. 이게 현장의 얘기를 더 많이 들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도 이런 내용들. 그 다음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자 들어가 볼까요? 어떤 여행업계 불공정 거래 주소. 예, 그것도 마찬가지. 이런 모든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이게 업계가 형성이 되고 하나의 관행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이제는 뭔가를 수술하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그것 또한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 얘기는 현장에서 관행으로 진행하는 사람들이 바보들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나 하는 것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한 이후에 네. 그 이후에 어떤 법률화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여행업계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위에 전달이 돼서 전달을 했는데 그러면 위에서 자기네들끼리 뭐 이런 거 내놓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거 국무총리실에서 네. 필요 없다니까요 이거. 예. 진짜 실질적인 사람들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같이 얘기해서 도와주는 행정적인 지원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지. 어떻든 자 이게 아트코리아 방송이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이거 다른 방송 갔으면 이 얘기 똑같이 얘기하고 끝나요. 맞습니다. 텔레비 보기 진짜 싫잖아요. 맨날 똑같은 얘기 가지고 나와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냥 그러세요. 이거 이게 아트코리아 방송이니까 이런 거 여러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좀 얘기하자고요, 진짜로. 예, 불법행위 정보를 공유하고 여행자 그러니까 어떻게 삼진아웃죄랑 비슷한데 인터넷에 공개하고 또 바가지 요금 근절하겠다 뭐 이런 뜻의 이야기인데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고 안에 들어가 보면 현장만에 정말 수박 겉핥기다 뭐 이런 내용이죠. 예, 수박 겉핥기 이거. 관행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저 있는 보도 자료로 나온 거니까요. 그냥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진 않죠. 우리가 이 개념을 좀 짚어서 목소리를 내야죠. 목소리. 자 마지막 볼까요? 예, 요거 좀 괜찮네요. 그렇죠. 관광공사 서울사업 관광허브로 그것도 또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요. 말씀하세요. 관광공사 원주로 갔어요 원주. 아니, 그런데 교육받으러 그러면 원주로 가야 돼요. 근데 원주 있는 연수원 텅텅 비어 있어요 지금. 어떻든 이제 중앙정부에서 서울 사업이 텅텅 비었으니까 네. 허브로 사용하겠다라는 것까지 비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용 못해요. 신청해도 허가가 안 나옵니다. 뭐 절차가 되게 까다로워가지고 네. 여행업계 여행협회에서 쓴다 그러도 이거 허가 안 내주잖아요. 그 여행업체 모임일 때 다른 데서 한다니까요. 저 뭐 서울시 무슨 원래 뭐 서울에 있을 때도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관광공사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서울시 여행협회가 사용했고 네. 이 두 개밖에 없었어요. 여행업자들이 이거 쓴다 그러면 뭐 안 해줘요. 이제 마무리하죠. 성장통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정책의 성장. 성장통이 2005년에 나올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아니 정부에서도 뭔가 문제점을 알고 노력을 하는데 그럼 말씀하세요. 이제 현장의 실상을 모르는 구두선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그렇죠. 여행이라는 게 이미 국민의 생활에 가장 가깝게 와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일상생활이 됐잖아요. 이게 그냥 책상 위에서 어떤 법률화 된다는 게 참 이상한 일이죠. 예, 담당자 요거 저기 계신 정책 결정자 분들 계시면은 요거 의견 좀 수렴해 주십시오.
요 정도에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단어 넘어가죠. 예. 이거 빨리 넘어갑시다. 예. 자, 재밌는 걸로 가죠. 여름방학 시작됐네. 그렇죠. 여름 이제 7월 달이니까. 시작은 안 됐죠. 이제 7월. 아, 예배 들어가야 되니까. 7월 중순되면 맞아요. 예. 근데 예배님도 벌써 늦었어요. 지금. 아, 늦었어요? 네. 자, 정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여름 휴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리드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아, 그렇습니다. 예약을 좀 빨리 하셨으면 하는 게 이제 계속 이제 빨라지겠죠. 보통 빠르면 뭐가 좋아요? 여름 휴가는요 3개월 요금이 좀 저렴한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고 요즘엔 또 옛날에는 비행장에 가서 비행기표 주고 비행기 자리를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예약을 하면은요 음. 바로 비행기 좌석도 자기가 지정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공항 가시면 뒷자리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자, 그런 정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미리미리 예약하시고 미리미리 좌석까지 좋은 자리로 본인이 원하는 자리로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규 항공 정보 주세요. 에어서울이 인천에서, 후쿠오카, 에어바 부산이 인천에서, 나고야, 이스타 항공이 인천에서. 이바라키. 와, 멋있네요. 티웨이가 대구에서. 이쪽은 이제 일본 지역이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티웨이 같은 경우는 네, 완전히 지금 러시아를 공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대구에서, 하바로브스키, 브라디보스토크, 블라디보스토크, 부산에서, 블라디보스토크, 인천에서. 블라디보스토크. 저도 가고 싶네. 예. 지금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러시아예요. 좋습니다. 이게 다 신규 취향이 자, 더 갑시다. 에어코리아에서, 인천에서, 다낭, 베트남 항공이 인천에서. 다낭, 예, 이야, 다낭을 가죠. 감사합니다. 이런 정보.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약 못하신 분들은 이게 신규 취향이기 때문에 네. 아마 자리에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까 정보를 말씀하신 팁이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네. 일찍 가면 가격도 좀 저렴하고. 그렇죠. 예, 이제 항공사들이 이렇게 이제 일본 지역하고 네, 또 베트남 지역, 베트남 지역. 네. 러시아 지역에 러시아. 많이 취향하는 이유가 일본은 부동의 1위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 가는 부동의 1위가 일본이고 두 번째가 이제 베트남이에요. 사실은 두 번째가 태국이었었는데 베트남으로 바뀌었어요. 베트남 점점 인기가 올라가고 있어요. 네. 베트남 쪽에 이제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가까우면서도 그나마 이제 좀 괜찮은 데가 사람들이 찾는 데가 그 브라디보스토크. 또 요즘에 이제 남북 관계 그 화해 무드로 돌아가면서 저 브라디보스토크나 아까 T 항공에 그 이렇게 느낌표 주신 거. 요즘 광고에 나올 네. 때 보면 예. 그 막 복잡한 생활이 나오다가요 갑자기 쉼표가 이렇게 나와요. 쉼표. 쉼표. 쉬고 싶다. 요 정도에서 이 정보 마무리할까요? 너무 좋습니다. 쉼표. 자, 다음 또 치열한데요. 저가 항공권에 대한 의견이 예. 충돌하고 있네. 말씀하신 그 신규 취향하는 이 항공사들이 다 이제 소위 얘기하는 저가 SC, 항공, 저가 항공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저가 항공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비싼 항공이 있고 저가 항공이 있고 따로 있느냐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또 그 이 한간의 업계에서 요즘에 최근에 업계에서 그것 때문에 업계 내부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네. 과연 저가 항공이라는 말이 적당한가? 그럼 무조건 싼 가격만 찾아낸다면 내가 갈 이유가 없어도 비행기표 값이 싸면 가느냐? 이런 논리를 앞세워서 이제 또 그렇지 않은 측과 그런 논리를 앞세워서 저가 항공료에 대한 얘기가 분분하게 많은. 그러면 이제 제가 좀 가정하면 예. 한쪽에서는 여행이라는 큰 틀에서 항공료는 일부다 이런 뜻이고 어떤 쪽에서는 항공권은 저렴하게 무조건 해도 무방하다 이런 의견의 충돌이라고 봐야 그렇죠. 되나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만 가지고 그러면 소비자 갈 거냐, 입장에서 제가 아니면 여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갈 거냐를 볼 때 사실은 저가 항공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다 이거죠. 지금 뭐 그렇게 다들 알려져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이제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싸고 좋은 목적을 수행하는 여행이면 되잖아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요 저희는 뭐 직접 현장에서 여행객들하고 같이 여행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접하면서 이제 관광 여행객들의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직접 물어보면은요 사실은 특별한 목적이 없어요. 그 문제는 조금 이제 처지에 두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저가 항공이라는 비용이 저렴하면 난 어디든지 가도 좋다. 아니 근데 그게 그 문제는 조금 논의를 두고. 논의입니까 이게? 예. 그럼 그 이제 소비자에게
너무 많은 걸 물어보는 거죠. 소비자가 가고 싶은데 음. 어디에다 물어봐야 되느냐를 지금 스케치하고 아니요. 싶은 거예요. 위원장님, 이 내용도 지금 서 기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전체적인 현상이에요. 작년에 2,600만이 나갔는데 2,600만 아웃바운드 나간 인원, 해외로 나간 인원 중에 테마를 가지고 나간 인원은 10%도 안 돼요. 그렇다면 그분들의 목표는 그냥 일탈. 맞죠? 일탈. 그냥 갔다 많이 오겠다. 가니까 나도 간다. 갔다 오겠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가 항공권에 대한 의견은 예. 그러면 고재열 기자가 말한 저렴한 가격이 맞다는 거죠. 논제가 안 쓰는 거예요. 이 근데 얘기는. 여행이라는 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퍼센티지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돼서 어떤 행선지를 정하고 여기를 내가 꼭 가야 되겠다라고 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리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 10% 정도 되고 나머지 한 90%는 비용을 계산해서 네?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저희가 유행했던 게 399란 말이죠. 399 399 39만 9천 원. 예. 39만 9천 원이 총 비용이라 그러면 난 어디든지 가겠다.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래는 패키지로 전체 요금을 나오는데 지금 저기 저가 항공이요 15만 원짜리서부터 있어요. 해외를 왕복하는데 예? 12만 원도 있어요. 그 이제 이런 우리 아트코리아에서 아트코리아 방송에서 주관하고 있는 이런 토크쇼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럼 해외 여행을 갈 때 뭐 국내 여행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과연 그렇습니다. 저렴한 항공권 찾는 게 좋은 방법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고 가장 제가 제안드릴 수 있는 방법은 주변에 그 여행 전문가 분들한테 이제 여쭤보시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나 가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예산, 시기 이런 것들을 의견을 답을 구하고 의견을 받다 보면 가장 좋은 여행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 여행들이 이미 선진화된 여행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요 우리 강 대표님이 여행 전문가한테 상담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현실을 얘기할게요. 예. 자, 우리 박동인 장님이 지금 똑같은 생각으로 내가 예산이 40만 원이고 어디 가고 싶다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거 상담이 불가능해요. 여행사에서 그거 상담해 줄 여행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최고 뭐 여행사 전화하시면은요 일단 담당자들이 다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예? 지역으로 동남아 지역, 일본 지역 담당자 전화하면 그래요. 먼저 어느 지역 문의하세요? 일본 지역이요. 그럼 일본으로 전화가 돌아가고 유럽 지역에 돌아가서 따로따로 가거든요. 토탈로 그 상담할 수 있는 데가 적어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 그렇게 상담이 이루어질 때 본인들이 갖고 있는 패키지 상품 위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기 상품을 얘기를 하는 거죠. 상품 세일이 돼버리네. 그렇죠. 그래서 패키지가 그냥 이 여행 자유가 된 지 이제 30년쯤 지나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의 저가 항공을 그러니까 적은 예산으로 여행 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패키지는 싫어하거든요. 근데 왜 패키지를 가느냐? 할 수 없어 가는 거예요. 그거밖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네. 네. 자, 그렇다면 정리를 좀 할까요? 큰 틀의 성장통이에요. 글쎄 어느 정도 더 시간이 걸릴지 그거는 이제 여기에 달렸어요. 뭐에 달렸냐면 그 얼마만큼 빨리 여행사들이 지원하느냐. 그러니까 전문 상담을 할 수 있는 여행사들이 얼마만큼 빨리 세트 갖추고 고객들하고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느냐가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행학교의 존재감이 분명히 지점이 있네요. 그렇죠. 여행학교에서 지금 그런 테마를 가지고 그런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1인 여행업이라든가 또 우리 변호사님이 교육하고 계시는 전문 여행할 수 있는 방법, 싸고도 주제를 가지고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는 여행을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걸 교육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저는 생각이 그런 그래요. 것들이 굳이 뭐 계속 이게 무슨 상업적으로 저희 여행학교를 광고하거나 알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디든지 좋습니다. 어디든지 좋은데 저희와 같은 시스템으로 진정한 여행 전문가, 진정한 여행 전문가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 생겨서 기존 틀화돼 있는 거기서부터 탈출해가지고
많은 그 여행 전문가들이 양성되기를 바라는 게 저희들이 바라는 거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고객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다양한 상품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게 저희가 여행 학교의 지금 네, 취지죠. 알겠습니다. 이 저가항공 이런 그 난맥상 앞에 탁상행정 이런 난맥상 이를 우리가 두는 부릅뜨고 계속 우리가 저 개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저는 그 관광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정말 많이 다양하게 거기서 많이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야 젊은 애들, 청년 그 일자리 창출도 도움이 되고 또 관광 일반 이 가게 하시는 분들의 매출도 올라갈 것이고 그다음에 더불어 서울의 어떤 그 이미지도 많이 올라가고 문화 수준도 올라가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관광 학생들 다 오세요. 맞아요. 이사동으로. 저희가 실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